이번 영상에서는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C++의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이스파이를 설명할 건데요. 예를 들면 C++ 11에 스레드 언더스코어 로컬이라는 키워드가 추가가 됐었습니다. 사실 스레드 언더스코어 로컬은 C++ 11에 추가된 건데 실제적으로 사용은 계속 이제 안 되다가 물론 이제 스레드 로컬이 가능은 했지만 컴파일러 밴드에 자체적으로 구현한 키워드를 썼지 스레드 언더스코어 로컬 키워드를 공식적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부터는 공식적으로 키워드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 다른 것들을 보면은요, 스태틱, 익스턴, 뭐 오토, 레지스터, 뮤트블 이런 걸 붙일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레지스터는 지금 폐기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뮤터블은 상수 함수에서 그 상수가 아닌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디파이어고요. 그 다음에 오토는 그 오토라고 적어주면 뭐 자동으로 그 타입을 컴파일 시간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다른 것과 혼용되는 거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요. 그 중에서 스태틱, 익스턴, 스레드 로컬 요 세 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프로젝트가 두 개의 소스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PP-OCW라는 소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CPP-OCW2라는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CPP-OCW2 소스에서 전역 변수를 두 개 선언했습니다. 하나는 선언하면서 그 스태틱 변경자를 붙였고요. 하나는 그냥 썼습니다. G1은 전역 변수고 1로 초기화되었고요. G2는 스태틱 변수고요. 2로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파일에서 선언된 이 전역 변수를 CPP OCW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때 써줘야 되는 것이 엑스턴 변경자입니다. CPP OCW에서 선언된 G1을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선언돼 있고 메모리도 할당돼 있고 초기화도 됐기 때문에 G1을 그냥 쓰려면은 변수를 선언하듯이 선언하고 앞에 엑스턴 변경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화는 못 하고요. 이 변수를 그냥 내가 여기서 쓰겠다는 뜻인 거죠. 그때 엑스턴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뭔가 하면 지원 변수가 다른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근데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서 스태틱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에 스태틱이 붙으면 G2는 전역 변수인데 이 변수는 오로지 이 파일 안에서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코프를 제한하는 일을 하죠. 스태틱이 블록 안에 선언되면 블록 안에서만 본다는 의미인데 블록 안에서 선언된 게 아니라 전역 변수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파일 스코프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일 스코프라고 합니다. 파일 스코프에서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CPP 다른 파일에서요 익스턴 선언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요 에러가 납니다. 그 G1은 접근할 수 있는데 G2는 에러가 나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예,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스턴 선언을 하더라도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외부에서 선언된 G1은 접근할 수 있고요. 이제 G2는 접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 파일에서 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범위에서요. 그러면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이 변수는 파일 스코프이지만 익스턴 선언으로 외부에서도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익스턴 변경자가 스태틱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스태틱 변경자는요 이렇게 뭐 익스턴을 이렇게 붙이더라도 네, 접근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에러가 나니까 예, 쓸 수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네, 안 되고요. 그러면 G1, G3를 출력을 하면요. G1 값과 G3 값을 출력을 하겠죠. G1 값은 1이고요. G3 값은 3이니까 1, 3이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1, 3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턴은 외부에서 선언된 전역 변수를 참조할 목적으로 붙이는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태틱을요. 네, 지금 처음 실행해서
바이러스 검사한다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이번에는 그 스태틱을 지역 변수 안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스태틱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1, 3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그 함수를 하나, 테스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뭐 이렇게 선언하면요. 그 뭐 지역 변수가 됩니다. S1은 이제 스택이 할당이 되죠. 스택에 푸시가 되고 초기화는 안 되는데요. 초기화를 해주면은 0으로 매번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S1 값을 매번 이렇게 증가시키더라도 함수를 빠져나갔을 때 그 S1은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요. 메인에서 테스트 함수를 반복해서 부르면 매번 호출할 때마다 S1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 이렇게 호출하더라도 S1은 매번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요. 0, 0, 0 출력이 되고요. 내부에서 물론 1 증가하지만 함수를 빠져나가는 순간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계속 0, 0, 0이 출력이 됩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요. 그 세 번의 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바이러스 체크한다고 지금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약간 늦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 2017에서 이게 키워드가 동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000이 출력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입니다. 2017에 15.9.2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레드 언더스코어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2013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테스트 함수 내부에서 S1을 스태틱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선언하면 어, 보기에는 매번 테스트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S1 값이 0으로 초기화되니까 결과가 0, 매번 0으로 초기화되니까요. 0, 0 출력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과가 사실 제일 처음 이걸 접하면 되게 놀라운데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요. S1 값이 처음에 한 번만 0으로 초기화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0으로 초기화가 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012가 출력이 됩니다. 그 말은 처음에 한번 0으로 초기화되고 나서 S1 값이 0으로 유지되고요. 1 증가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들어왔을 때 이 문장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증가한 값이 있으니까 1이 되고 2가 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로컬 변수로 선언된 변수 앞에 스태틱 변경자를 붙이면요 실제로는 전역 변수가 선언된 그 같은 영역에 이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테스트 블락 안에서만 선언됐기 때문에 S1 변수를요 볼 수 있는 방법은 블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은 그 범위를 블락 안이나 파일 안으로 제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요? 제가 이걸 옛날에 트레이스 하면서 어셈블러 코드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전역 변수를 선언한 것처럼 선언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S1 변수를 위해서 자그마한 메모리 변수가 하나 더 그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폴스로 초기화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1 변수가 실제로는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S1을 위해서 조그만 그한 바이트나 4바이트짜리 최저가 때문에 4바이트인지 한 바이트인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한 바이트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S1 그러니까 S1 스태틱 변수를 위해서 어떤 불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고요. 이게 폴스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은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만약 실제로 선불러 코드를 보면은요. S1 값이 불이 폴스이면 초기화 문장 이 문장을 실행하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문장을 실행하자마자 S1 불 값을요 true로 플래그를 세팅해버리는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코드를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if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역 변수마다 플래그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고 스태틱 선언문은요 이렇게 그 플래그 변수를 체크해서 체크가 처음 실행되는 거면 초기화 문장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플래그를 true로 세팅해서 그 다음부터 호출될 때는 실행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스태틱 변수를 실제로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012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로요 0, 1, 2가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결과는 전역 변수에 플래그를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요. 스태틱을 붙여주더라도 이제 그렇게 동작한다는 거죠. 예,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는 예, 처음 만드는 건데 예, 되게 이 바이러스를 꺼야 되겠습니다. 되게 느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스태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코드가 이렇게 생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G4라는 변수를 4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 G4 변수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한 군데만 메모리 할당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 G4 변수가 각각의 스레드마다 하나씩 선언되도록 선언 변경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레드 로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스레드 로컬이라는 키워드가 C++1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근데 실제로 스레드 로컬이라는 기능은 그 전부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 가능했는데요. 어떻게 썼는가 하면 declare spec이라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사용 가능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declare spec이라고 한 다음에 thread 이렇게 붙여주면 이 변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G4 변수가요. 전역 변수가 아니라 각각의 스레드마다 하나씩 선언되는 변수가 됩니다. 그럼 G4 변수는 몇 개겠습니까? 모릅니다. 각각의 스레드마다 G4 변수가 하나씩 생성되도록 그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빌드 뭐 해보면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제가 그려보면 G4 변수가 전역 변수 하나인 것 같죠? 근데 declare spec 스레드를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빌드 해보면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스레드가 여러 개일 수 있죠. 스레드가 하나, 두 개, 세 개 실행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declare spec 스레드를 붙이면 이 코드는 각각의 스레드마다 스레드가 제일 처음 실행될 때 G4 값을 4로 초기화하는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스레드 로컬 키워드를 붙여줬기 때문에 스레드 로컬 다음에 변수 타입에 G4 이렇게 붙여준 이런 코드들은요. 각각의 스레드가 3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스레드. 지금은 이제 이 예제에서는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 하나뿐인데요. 또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스레드가 여러 개 될 수 있거든요. 이때마다 각각의 스레드가 처음 실행되는 스레드 콜백 함수가 호출되면 이 G4 변수가요. G4를 4로 초기화하는 이 코드가 각각의 시작 위치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G4 변수는요. 각각의 스레드가 사용하는 로컬 메모리, 그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메모리 할당이 되어서 G4 변수가 각각의 스레드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로컬을 명시하기만 하면 G4 변수는 전역 변수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스레드마다 생성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스페시픽 키워드를 썼었는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요 스레드 언더스코어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를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선언된 변수니까 스레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서버 같은 거 할 때, 멀티 스레디드 프로그램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변수 타입이니까 스레드 로컬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표준 스레드를 써서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2013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C++1 기능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 대신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는요, 이렇게 쓰지 않고 스레드 로컬을 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스레드 로컬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를 롤로 초기화하는 코드는요. 각각의 스레드 진입점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됩니다. 전역 변수로 한 번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실제로 이 코드만 봤을 때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가 몇 개 생성되겠습니까? 모릅니다. 스레드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이 되도록 코드가 그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보면 메인에서 표준 std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요. first, second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first, second 스레드가 풀을 콜백 함수로 등록을 했고요. 1과 3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푸의 파라미터로
1이 전달되는 퍼스트 스레드가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세컨드 스레드 역시 3을 전달받아서 만들어지죠. 그러면 푸 내부에서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를 널과 검사한 다음에 널이 아니면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스레드 내부에서 스레드가 종료할 때요. 지금은 0.5초 기다리다가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널이 아니라면 종료해주도록 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실제로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가 전역 변수라면요. 이것이 한 번만 실행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스레드 콜에서 이게 메모리 할당을 할 거니까. 하지만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는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입니다. 베리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레드마다 생성되기 때문에 매번 각각의 스레드가 풀을 콜백 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각각의 그 자기 자신의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llocate 그 printf 문장이요 2번 화면에 찍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2번 찍고요. 시아웃 출력한 다음에 스레드 종료를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조인하고 나서 메인 스레드에 조인하고 나서요. 푸와 바가 완성이 됐다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가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로 선언됐기 때문에 지금은 스레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요. 각각의 스레드마다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가 할당이 되어서 이 부분이 모두 만족이 되어서 printf가 두 번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비라라는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인스톨 해놨는데요. 걔가 이걸 체크한다고 넣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1과 3을 이렇게 출력을 하죠. 네, 각각의 1과 3에 대해서 G 언더스코어 P 데이터가 각각의 스레드마다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